네, 이번에는 유체 관련 14장 세 번째 이론입니다.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파스칼의 원리가 뭐냐면요. 여기서 닫혀있는 비압축성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체가 있고요. 얘는 비압축성입니다. 그러니까 압축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밀도가 변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반에 이렇게 나발이 있어요. 나발도 있고 이 피스톤을 누르는 게 뭐 요 무게만 누르는 게 아닌 또 어떤 무게가 누르죠? 그 외에 뭐 대기압이 또 작용을 해서 누를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압력을 바로 PEXT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압력이에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주어진 압력과 요 P, 그러니까 임의의 점, 내가 이 유체에 있는 임의의 한 점에서의 요 압력 차이죠. 그러니까 게이지 프레셔가 되겠죠. 계기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P에서 PEXT를 빼주게 되면 로우 GH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이제 그거를 요거라고 해요. 이게 바로 초기입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볼게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나발을 몇 개 좀 더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압력이 좀 더 커지겠죠? 그때 외부의 압력은 요거라고 볼게요. P의 EXT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얘가 지금 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크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은 이게 요 압력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벽이라고 할게요. 이 벽을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마디로 이 액체의 압력이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즉 H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압력은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결국에 외부에서의 압력이 또 주어지게 되면 H가 변하지 않는 조건의 압력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로우 GH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두 개의 차이는. 그러면 압력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죠? 요 P점에서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P'인 요 의미의 요 P점인데 내가 여기서 고정된 P점입니다. 그때의 또 압력이에요. 결국에 두 차이는 로우 GH로 동일하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죠. 외부에서 주어지는 압력의 차이가 곧 내가 선택한 액체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압력 차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P는 내가 임의의 점을 잡았기 때문에 어디에든 다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바로 파스칼의 원리죠. 갇혀있는 비압축성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과 유체를 담고 있는 그릇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이 파스칼의 원리로 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이 유압 지렛대라는 건데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유압 지렛대를 사용하면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대신에 작은 힘을 통해 큰 힘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의 변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힘의 변환에 있어서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초기에는 아직 힘을 가하기 전에 FI가 이니셜이고요. O는 출력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아직 입력을 가하기 전에 얘가 수평을 이뤘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얘는 일단 비압축성이고 어떻게 됩니까? 비압축성이고 또 그릇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당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까 1번에서 보듯이 어떻게 돼? 압력이 증가하겠죠. 모든 점에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갇혀 있는 유체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갇혀 있는 모든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 내가 여기에서 가해준 압력만큼 모든 점에서 압력이 증가할 거예요. 결국에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내가 입력으로 준 압력만큼 요 점에서도 압력이 가해질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가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은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결국에 요게 출력에 의한 압력이라고 한다면 FO를 입력에 대한 압력과 출력에 대한 압력은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따라서 출력에 의한 힘이죠. 출력에 대한 힘은 입력에 대한 힘에 대해다가 AI분의 A0예요. 이것은 좀 넓이거든요. 면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AI가 더 적다면, 면적이 A0보다 적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AI
분의 A0는 얘는 1보다 크잖아. 그지? 1보다 크니까 출력의 힘이 입력의 힘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힘을 큰 힘으로 환산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거는 비압축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따라서 얘가 만약에 부피 변화가 요만큼 줄었다면, 요거를 밀어서 초기의 부피 변화가 여기서 요만큼 줄었다면 이만큼의 부피만큼 요만큼의 부피가 증가할 거예요. 그 부피가 뭐 요만큼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부피의 이동이 좀 진하게 표현해 볼게요. 요거라고 본다면, 다시 요거가 되겠죠? 요거만큼 부피의 이동이, 부피가 요만큼, 미안합니다. 요만큼 만약에 눌렀다면 얼마만큼 나온다라는 거야? 얘는 요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요만큼 상승한다는 거예요. 단, 요 두 개의 부피는 뭐하다? 부피는 같다. 부피는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비압축성이니까, 그죠? 얘가 만약 압축이 되는 성질이 있다면 이렇게 부피가 여기서 여기서 부피가 감소한 만큼 요 안에서 압축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조건은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풀면 한 일을 구해 볼게요. 먼저 출력으로부터 요 출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입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이 유체의 한 일은 FI/DI가 되겠죠. 근데 FI는 요렇게 되고 DI는 요 비압축성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랑 약분이 돼서 F0, D0죠. 결국에 뭔 말이야? 출력이 유체한 일은, 입력이 유체할 일은 출력이 유체한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에 대한 효율은 없어요. 그렇죠? 일에 대한 효율은 없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요. 유압식 리프트의 큰 피스톤의 반지름, 요게 이제 R2라고 볼게요. 그리고 작은 원 반지름을 R1이라고 보겠습니다. 작은 피스톤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야, 즉 F1이라는 힘을 가하면 여기서도 분명히 F1이라는 힘이 F1이 아니죠. F0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F1이라는 보장이 없죠.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출력.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 위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요 바닥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을 mg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얘가 왜냐면 mg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이제 멈춰서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의 크기랑, 그죠? 작용하는 크기랑 같잖아요. 미는 힘이랑. 이게 멈춰 있기 때문에,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mg를 작용할 거예요. 피스톤에. 그렇다면 요 F1에 의한 초기의 압력, 여기에 입력에 의한 압력이나 F0에 의한 여기의 압력이나 같을 거예요.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입력에 의한 압력과 뭡니까? 여기서 mg는 F0랑 같아야겠죠. 그래야지 얘가 이제 차를 들러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mg에 의한 뭡니까? 압력과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입력에 의한 힘의 크기니까 파이 약분되고요. F1은 R2분의 R1의 제곱에 mg가 돼서 이거 계산해주면 몇 뉴턴의 힘을 가하면 됩니까? 그렇죠. 1500kg의 차를 들어올리는데 1407N의 힘을 가하게 되면 얘는 천천히, 즉 등속 운동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